일본 젊은이들이 한글 모르면 왕따라고 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더 이상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젊은이들끼리 대화할 때도 한글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어보다 입력이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글을 써야 그룹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한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문자 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한글과 일본의 카나 문자를 비교하며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43년 세종 25년 12월 조선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문제의식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한자는 익히기 어렵고 우리말의 어순과 문법 구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경우 민족의 정서는 물론이고 정확한 정보 기록과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민중은 말 이외의 의사를 기록하고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적인 의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종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철학을 담아 설계했습니다. 기본 자음 5개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를 낼 때의 발음기관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나머지 자음들은 이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체계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모음의 경우에는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모음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다른 모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제자 원리는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닌 자질 문자로 분류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음 한글 자모는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총 28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소실자라고 하는 없어진 글자들이 있어서 현재는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총 24자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24자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실자 4개 글자를 다시 부활시켜 사용한다면 영어의 F 발음, B 발음 등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제 당시에도 소실자 4글자는 외국어나 외래어 표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6세 기경 한반도를 통해 한자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에는 원래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자를 이용해서 자국어를 표기해왔습니다. 그 당시 한자는 만화라고 불렸고 그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임시적인 편의로 일본어를 표기했는데 한자에 의한 그러한 일본어 표기법을 가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한자를 바탕으로 2가지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입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이라는 한자의 초서체를 변형한 것이 바로 아입니다. 가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는 더할 가의 왼쪽 부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히라가나는 헤이안 시대에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온나데, 즉 여자의 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문자의 모양이 여성과 같이 부드럽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타카나는 주로 승려들이 불경에 쓰인 한문을 일본어로 훈독하기 위해 만든 글자 체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글자는 한문 옆에 작게 붙여 쓰는 일종의 발음기호였습니다. 현재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매우 복잡한 3중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일본 고유어와 조사, 어미를 표기할 때 사용하고 가타카나는 외래어나 외국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표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한자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어간을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히라가나의 모양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여러 형태의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학제 시행 후에야 현재와 같은 자형이 표준화되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정이 시작된 이후에야 히라가나가 공문서에도 쓰이기 시작했고 가타카나는 외국어나 외래어 표기 및 각 개별 한자의 음독 표기 등에 쓰이는 보조문자로 격화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에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며 자만했습니다. 둘째, 일본의 장인 정신이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장인 정신은 개선은 있지만 혁신은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물건에서 조금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 뿐이지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또한 장인들이 가진 기술은 수치화되지 않고 개인적 전수에 의존했기 때문에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셋째, 바로 일본의 언어 체계 문제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신호를 빠르게 입력해야 하는데 일본어는 이 신호 입력이 매우 복잡합니다. 일본어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글을 입력할 때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알파벳으로 로마자를 입력한 다음 이를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적절한 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한자 후보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면 먼저 KANKOU라고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간코우로 변환하고 마지막에 여러 한자 후보 중에서 관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반면 한글은 어떨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직접 조합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변환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관광이라고 입력하려면 기역과 니은, 기역과 이응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변환이나 검색 과정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속도가 최소한 3배에서 10배 정도 빠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한글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할 때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자 변환 같은 것들이 싫어서 어려워서 귀찮아서 그런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면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젊은 세대의 20에서 30%가 복잡한 일본어 입력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문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일본어로 안 하게 되면 그게 문맹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연세 드신 분들도 손자에게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습니다. 문법이 좀 틀리고 받침이 좀 이상해도 뜻은 전달됩니다. 쉽게 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한국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맹률이 20에서 3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드라마나 K-팝을 보면서 오빠, 대박, 사랑해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한글로 쓰기도 쉽고 입력하기도 편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디지털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회보다 그걸 젊은이들은 압니다. 중장년층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전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압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선진화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쪽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에서 배울 게 많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 선진 문물을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 오게 되면 한국의 한류라든가 한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문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글과 일본어 카나 문자는 인공지능 처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글은 구조가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하기 쉽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명확하고 음성과 문자의 일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음성 인식, 자동 번역, 문서 분석 등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한글은 알파벳같이 너무나 쉽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 우리가 한글 자료를 전부 분석하는 건 너무 쉬울 것입니다.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혼재되어 있고 그 같은 한자도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복잡합니다. 일본어는 한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인공지능이 그걸 판독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환이나 변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엄청난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자판 입력도 일본은 한문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한문도 전부 다 영어로 쳐서 영어로 입력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문이 여러 개가 후보로서 뜹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쳐야지 들어가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동음이 이어도 매우 많아서 인공지능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시라는 발음은 다리, 젓가락, 끝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문맥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방식의 변화는 일본어 교육이나 문해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자를 1800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1800자 한자를 썼었는데 사실은 한자 교육의 그 세대지만 그 한문 1800자 다 배워서 다 익혀서 활용을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해야 됩니다. 1800자 이상 쓰입니다. 일본 문장을 보면 모르는 한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찾아야 합니다. 한자를 찾으려면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복사해서 사전에다 넣으면 그게 읽는 법이 딱 나오고 하니까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한자로 다 찾아야 됐습니다. 한자 사전을 가지고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전에서 한자 찾는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일 가왕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일 가왕전에서 먼저 한국 가왕전을 거쳐 한국 대표 가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본 가왕전에서는 일본 대표 가수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 한국 대표 가수와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한일 가왕전을 펼칩니다. 일본의 여성 대표 가수들이 먼저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 가왕전에서 경쟁을 펼치는데 그동안 일본 가수에 대한 인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사실 가창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많이 앞서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일본에도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여성 가수 중에 아즈마 아키라는 10대 소녀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일본 전통 가요인 엔카 있지 않습니까? 그 꺾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트로트도 꺾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 가수인데 굉장히 착해요. 웃는 모습도 너무나 선하고 그리고 얼굴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순박하게 보여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한국 팬들이 완전히 이 가수한테 푹 빠졌어요. 한국 노래를 진짜 많이 부르는데 발음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일본 가수들은 보면 발음이 좀 부정확해 감동이 좀 덜하죠. 발음이 이상하면 감동이 느껴지질 않죠. 그런데 이 친구는 발음도 정확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2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도 한국인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양원 같은데 거기에 갔을 때는 한국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한국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발음이 되게 거의 한국인 발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밌게 본 이유가 프로그램을 하는 제작진이 기획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진짜 보면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한일 가왕전은 한국에서 끝나고 나서 일본에 가서 가왕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대표 가수는 한일 가왕전에서 참가하기로 했던 가수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일본 대표 가수를 몇 명 교체해버리고 아즈마 아키처럼 그렇게 인기 있던 가수는 나오지도 않고 보지 못했던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불러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대 보면 너무 멋집니다. 무대 배경은 디지털 화면으로 영상들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노래하고 잘 어울리게 영상들이 나오면서 화려하고 좋은데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 악단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무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무대는 좁기도 하고 일본 진행자는 한국 진행자하고 비교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원고를 읽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관객들이라든가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현장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 관객 반응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일본은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댓글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쓴 댓글 중에 죄송합니다 한국민들 그러면서 한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한국에서는 프로그램 진행도 재밌게 잘하고 음향시설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일본을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음향시설이나 기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방송기술 면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한국의 방송은 기획력, 무대 연출, 음향, 카메라 워크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한국에서 제작했을 때와 일본에서 제작했을 때의 완성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문자 입력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아이디어의 구현도 더 빠르고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가 일본에서 그렇게 먹히는 이유가 압도적인 겁니다. 음향 프로듀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압도적인 겁니다. 일본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품격이 질 떨어진다고 느껴지고 유치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류가 일본에서 그렇게 먹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그 과학적 설계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생성 원리까지 담고 있는 자질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 키읔, 쌍기역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세기가 다릅니다. 한글은 이러한 차이를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컴퓨터가 음성을 분석하고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도 큰 장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정보 밀도가 높고 화면상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쓰기 방식은 한글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며 또 한글의 실용적인 효용을 높여준 방식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글은 낫소리 문자에 속하며 낫자 하나는 낫소리 하나를 나타냅니다. 낫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소리마디는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의 낫소리 세 벌로 이루어지는데 첫소리와 끝소리에는 자음을 쓰고 가운데소리에는 모음을 씁니다. 반면 일본의 카나 문자는 음절 문자이지만 의미 구별 기능이 약합니다. 똑같은 소리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한자 없이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습니다. 일본 문자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일본말은 음절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음절마다 하나하나 문자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란 글자와 노란 글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문자를 씁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한국에 오면 한글을 배우고 당연히 언어는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요. 일본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 초봉이 일본 기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기업에서 취직을 하고 하면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한글 모르면 왕따다 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미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청년들에게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사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모바일 환경, 온라인 서비스, 정보기술 등에서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생이 30년 전에 일본 유학 가던 시절에는 한국 사회보다 일본 사회가 월등히 선진화된 사회였으니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하는 게 그때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한국 학들이 그런 생각 별로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유학 오는 걸 선망하고 갈망한다고 볼 수 있죠.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사고방식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장인 정신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인 정신은 개선은 있어도 혁신은 없어요. 지금 만드는 물건에서 조금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장인 정신은 예를 들어서 일본도를 만드는데 일본도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어떻게 할 건가? 물온도는 어떻게 할 건가? 불온도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든 칼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칼을 만든다거나 혁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장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도제식으로 전수합니다. 스시집에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스시를 어디서 배웠느냐, 얼마나 오래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를 물어보면 사실상 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 있는 스시집에서 스시 만드는 법을 배우려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청소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심부름도 잔일을 하면서 착실함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제자를 삼고 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단한 것이 별로 없는 기술을 10년 동안 잔심부름, 잔일하면서 열정페이로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디지털은 모든 걸 수치화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그 수치대로 하면 누구나 다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인 정신이란 것은 도제식으로만 전수됩니다. 장인 정신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일본의 장인 정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효율적인 문자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근 한글의 과학성이 밝혀지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자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으로 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엄청난 변동이 있어서 앞으로 한국이 많이 정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정리가 하나씩 되어갈 것이고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여전히 뭐랄까 그 어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본 사회 전체 시스템이라든가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한일역전은 순식간에 올 겁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이 주로 한류를 소비했는데 최근에는 중장년층까지 팬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류 초기에 한국 한류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이 오래 못 간다고 얘기했었고 한국 내에서도 한류가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그랬으니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죽했을까요? 옛날에 한국을 항상 내려다봤는데 한류가 차츰 확산되면서 접해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확산됐습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는 일본 남성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북한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사회 배경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했었죠. 일본 남성들이 북한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만들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고증을 충분히 거쳐서 정말 북한 같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재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서 북한은 저런 모습인가? 북한의 말투가 저렇고 북한은 저런 식인가? 했고 장마당에서 물건 파는 것들도 그대로 재현했고 실제 북한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일단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 드라마 볼만하네 하면서 시청하다가 세대와 남녀를 넘어 존재하던 장벽을 전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들 그거 한번 보고 나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네 하면서 바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의 한글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실험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 구조는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카나는 한자 문화권에서 발전한 보완적 문자입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복잡한 체계는 과거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가진 사회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한일역전에 대한 얘기는 현실이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디지털 시대의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미래 언어이며 글자입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신나고 힘나는 얘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